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연준이 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잡아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고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Raising interest rates is the wrong solution to the inflation problem, analyst says. 네, 이번에 금리 인상, 연준의 정책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이 제기가 됐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폴 gembles의 MBMJ 매니징 파트너가 한 말입니다. 공급 관리의 어려움은 여러 산업과 여러 기업에 걸쳐져 있으며 이들은 단지 공급을 재개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통화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함께 내놨는데요. 실제 연준은 최근까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수급 불균형, 높은 에너지 가격 및 광범위한 물가 압력을 반영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조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면 더 빅 스텝이냐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했었는데 처음에 했던 말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연준 쪽에서 말을 했던 것을 들면서 이번에 이 전문가는 좀 이런 통화 정책이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이 연준 쪽에서는 공급 쪽보다는 이 수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많이 견조해졌다고 판단을 하고 이 수요를 냉각시키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이 연준의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시각은 수요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지금 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냉각시키려는 이 연준의 의도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잘못된 정책일 수 있겠다. 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수요 쪽보다는 공급을 잡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이쪽으로 좀 연준이 무게 행동을 좀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아닐 수도 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가 또 급락을 해가지고요. 드디어 100달러에서 좀 한 차례 내려오는 모습으로 한풀 꺾였었는데 외신에서는 어떻게 봤나요? 네, 그 부분도 CNBC 보도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US oil just tumbled below $100 a barrel. What that says about recession fears and tight crude supplies. 네, 이번에 국제 유가가 드디어 100달러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갔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경기 침체와 함께 엮여서 보도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CNBC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고조되면서 고공행진하던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한때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던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이제는 4.8달러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유가가 크게 내려간 것에는 향후 경기 침체 내지 둔화로 인한 이 에너지 수요가 함께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제 원유에 대한 이런 수요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가격 쪽에서도 좀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예년보다 너무 높이 치솟은 가격도 이 소비자 수요를 꺾는 데 한 원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6월의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4주간 평균 휘발유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2%가량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석유 컨설팅 회사인 리터부시 앤 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하반기의 경기 침체 전망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수많은 원자재 가격을 짓누르고 있고 또 원유 가격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에 국제 유가가 너무나도 많이 치솟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수요를 조금 줄여 나가게 되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들게 되면서 이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유가가 이렇게 한풀 좀 꺾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하단일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시티그룹 측에서도 유가 관련된 전망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시티그룹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서 경기 침체가 초래될 경우 브렌트유가 연말까지 배럴당 65달러까지 급 후퇴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시티는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석유 수출국들이 공급 감소를 위해 개입하지 않을 경우 유가는 배럴당 45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시티그룹에서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연준 쪽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에는 완만한 경기 둔화를 만들 수 있어서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고요. 또 지난 2007년에서 2008년에 겪었던 금융위기 때는 유가가 배럴당 160달러대 이상에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빠르게 40달러대로 하락했다는 점을 들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연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60달러 선까지 후퇴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국제유가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유가 추이들 계속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어떤 게 있는지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소식은 반도체 관련한 소식이고요. 니케이 아시아 보도 내용입니다. Chip giants threaten to scale back US expansion without subsidies. 네,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좀 이 법안이 통과되는데 지연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반도체 업체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투자를 미루거나 줄여야 할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 지원 법안을 의회를 통과시키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반도체 업계에 있는 기업들이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이제 경고장까지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서 520억 달러, 하나로 67조 6,100억 원을 지원하는 이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투자하는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이 세금 감면과 또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인텔 쪽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오하이오 반도체 공장 착공 시기를 미뤄야 할 수 있다면서 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 측에서는 여전히 오하이오 공장을 지을 것이라면서 반도체법에 의한 자금 지원이 예상보다 늦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다시 한번 불만을 호소했고요. 또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스도 반도체법의 운명이 미국 내 생산 확장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반도체 법안이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 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제는 인텔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쪽의 반도체 기업들도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사 살펴보시면 아시아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려면 반도체법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이 아시아 내 생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아시아 반도체 업체들도 이 생산을 위해서 반도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120억 달러 규모의 애리조나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지만 이 미국의 보조금에 따라서 이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에는 반도체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목을 갖고 관심을 쏟고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체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